EBS 연계는, 그러니까 고3이들 같은 경우는 저는 내신 공부 같은 게 가장 수능에 도움이 되는 거는 EBS, 수특, 연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재수생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 학원에 있을 때 보면 수능 직전에 그때 이제 연계에 나온 고전 소설 같은 거 읽고 다니느라고 그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을 못 하거든요. 아직 사실 연계 공부도 제대로 안 된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얘는 조금 약간의 시간을 갖다 투자하더라도 EBS 부분들은 좀 열심히 보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EB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되게 안타깝게, 특히 문학 같은 경우를 문제 푸는 것에 수특 다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사실 수특은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활용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요?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네. 아니라 그냥 귀하디 귀한 새로운 문제를 적응한다. 그리고 그다음 작품. 작품을 분석한다. 뭐 그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문제가 똑같이 문제 자체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뭐 이렇게 올해는 연계율 높인다고 해서 뭐 도표나 뭐 이런 걸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제 문제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EBS 연계를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그 이유는 문학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세이브해서 나는 독서에 쓰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제 한번 풀었다고 그건 절대 되는 게 아니고, 국어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아니면 저는 EBS는 그냥 선생님들 강의 듣는 게 가장 머리에 잘 남고 좋다라고 생각해요. 혼자 문제 푸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다 싶으면은 6편 끝나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라도 선생님들 강의 통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정리해주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을 한다는 게 혼자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분석을 할 정도가 되면 국어가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도움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네.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누구의 도움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단 3주에 한 번씩 안 바꾸면 됩니다. 도움받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갖고 그냥 쭉 가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그리고 어차피 연계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많이 푸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주간지 이런 데서도 계속 응용이 돼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작품 정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은 그냥 몰아쳐서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쫙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집제대로 계속 물 마시듯이 봐가지고 결국은 그 작품을 통해서 내가 얻어낼 정보에 되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얘는 가능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참 몇 년 전인가 국어 독서가 지문이 짧아지고 막 어려워지면서 막 리트 얘기도 나오고 기출 무용론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다시 그 얘기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위 말해서 대치동 국어 교재들도 보고 인강 선생님들 교재들도 보고 하니까는 독서 기출 지문에다가 어휘 정리해주고 어휘를 갖다 쭉 뽑아주는 그런 것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를 3등급 받았다가 만점을 받았던 멘토가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그거 뭐 하나 뽑아 갖고 와서 소장님이랑 저랑 문제 풀어본 거 있었잖아요. 학생이 정리해놨던 것들 제가 이거 한 월요일쯤 올려드릴 거거든요. 어차피 독서 기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독서는 벼락치기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독서 지문 중에서 이야기만 하면은 아는 역대급 어려웠던 지문들 있잖아요. 논리가 되게 복잡한 지문들. 근데 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평가원 지문이, 기출 지문이 중요한 이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아무리 풀어봤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걸 보면은 뭘 떠올려야 되고 이 글은 이 부분은 어디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읽어야 되는 것들 아마 많이 배웠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6평 전에는 기출들을 갖다가 좀 여러 번 달아보는 게 모든 전 과목에서 되게 유리하긴 하지만 특히 딱 집어 얘기한다면은 독서 같은 경우들은 조금 어려운 고난도 지문들 가지고 기출의 클리셰 같은 거 내가 그 다음에 배웠던 것들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기출로 좀 뇌를 여러 번 헹궈주는 것도 되게 필요한 작업일 것 같아요. 모의고사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것 같다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기초 체력이 없고 적용해 볼 게 없는데 시간 연습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그 친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냥 겨우겨우 답만 맞추는 연습만 할지 이 기초 체력이 만들어지는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특히 도서 같은 경우는 기출을 꽤 여러 번 봐야 되는 게 당연하죠. 수학은 이거를 제일 먼저 골라주셨어요? 네. 이거도 뭐냐면은 이제 수학을 제가 지금 최상위권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최근의 난이도에서 한 88점은 늘 고정으로 유지하는 친구들은 최상위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84점 정도로 1등급이 나왔다 하면 그 친구는 준킬러 파트나 기본적인 것에서 약간 응용이 된 문제에서 놓쳐버리면은 밑으로 떨어진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 친구들 빼고 그 아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개념이 덜 정리된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유난히 자기가 조금 이건 어떻게 해보면 되냐면요. 목차 같은 거, 인간교재나 목차 같은 거 보고 내가 이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엄마 나 이 문제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가장 개념이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풀었던 문제들 보면 유난히 비슷한 걸 물을 때 내가 오답이 되게 높아지고 그 다음에 한 두세 줄까지 내려가다가 못 풀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개념이 조금 많이 비어있는 부분들 좀 개념 정리해보고 수학도 암기 있잖아요. 그죠? 암기가 안 돼서 또는 이제 3학년 때 미적을 하는 친구들은 미적 중심으로 내신을 대비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수험 파트를 잊어버린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뭐 개념이든 뭐든 좀 쉬운 것들을 너무 안 풀어서 공식 같은 것도 다 까먹었다고 한다면은 수학이 조금 약점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런 것들도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면은 아깝게 틀리는 문제들은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거긴 한데 저는 이제 요것도 매력적인데 이 다음에 나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데, 그러니까 오답문항의 아이디어를 정리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은 틀렸던 걸 계속 틀리거나, 네. 뭐 이렇게 또 틀려도 그냥 막 생짜로 다 틀리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단계를 못 넘어가서 틀리거나. 그렇죠. 이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고 첫 단계가 시작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딴 거 다 애들한테 전달 못 하셔도 요거 지금 수경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잘 듣고 요거 하나만, 이게 수학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오답문항의 아이디어를 정리하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과목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요거를 잘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수학은 아까 이제 제가 최상위권들 빼고서는 딱 저는 6평자는 수학은 두 가지 해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풀 모의고사로 시간 연습하는 것도 의미 있죠. 근데 그거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는데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풀었던 오답들을 완벽하게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면 틀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 쌓아놓다 보면은 엄청 많아지고 제대로 못 보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정도의 문제는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어라고 싶으면 사실은 문제를 정리하고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 예전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방 무겁다는 소리 있었잖아요. 왜? 봐야 될 자료와 버려야 될 자료가 일정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오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푸는지 자기가 구멍이 뚫고 나면은 풀리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아이들이 가장 못 푸는 이유는 두 가지로 되는데, 하나는 어떻게 푸는지 아예 그 접근을 못한 거. 이건 이제 개념적인 측면도 되게 강한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풀긴 풀었는데 끝에 가서 답이 안 나오는 거. 이건 연습 부족이거든요. 그걸 물어본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남은 오답 정리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그리고 굳이 쉬운 건데 내가 실수적은 뭐에서 틀렸었는데 그것까지 다 풀어볼 필요는 없고, 내가 다시 풀어볼 의미가 있는 문제들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문제의 시작을 못했고 어떤 부분에서 넘어가지 못했었는지 그렇게 나한테 필요한 만큼 조금 아이디어를 정리해보는 것도 되게 효과적인 오답 정리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제가 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풀이의 앞과정과 문제풀이의 뒷과정이 있다고 치면 앞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틀리고 하는 것들은 그거를 물어보는 것에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개념의 활용. 개념이나 개념의 활용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뒷단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오답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연습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자기의 것들을 좀 판단을 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쭉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오고 서울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제 느낌으로는 지방과 서울의 학습 격차가 가장 큰 과목이 수학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투자 시간하고 문제풀이의 양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거죠. 학습 격차라는 게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의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네. 궁극적으로 양의 문제. 예, 양의 문제. 특히 수학은. 투자하는 양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A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A 다시와 A2 다시를 활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야를 알았어요. 그럼 어떤 애는 알았어. 그리고 한 문제나 두 문제 연습으로 끝내고 나는 아니까 됐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친구는 10문제를 연습하고 어떤 친구는 20문제를 연습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의 풀이 속도나 그 다음에 실수가 나오는 포인트 그 다음에 약간 변형을 했을 때 어떤 친구가 많이 풀 수 있을지는 그러니까 우리 강승훈 멘토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풀려야지 그건 풀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그냥 막가파식으로 풀거든요. 그냥 때려 박아버리니까 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그냥 재수가 좋아서 얻어 걸려서 맞춤 문항도 자기는 잘 풀어냈다고 답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얻어 걸려든 어떻게 하든 풀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이 문제를 풀 자질은 됐다라는 건 거죠. 그런데 자질을 갖춘 상태에서 내가 더 예쁘고 똑바로 쓰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자세로 그 다음에 다양한 포즈를 취하면서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에서 연습을 해봤느냐가 결국은 수학을 실력하고 점수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너무 중요하고 기출 너무 중요하지만은 수학이란 과목은 일정 정도 성적대로 올라가면 개념하고 기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낯선 경험.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네. 저는 이게 이제 3월 6평 때는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넣으셨더라고요. 네네. 요거를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수학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거는 물론 조금 성적이 수학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친구들한테 해당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기출도 얘기했잖아요. 기출 굉장히 중요하죠. 기출 굉장히 중요하고 기출에서 적용된 개념 또는 기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다른 식으로 약간 다운그레이드나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돼갖고 문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기출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정말로 기출하고 개념만 제대로 파더라도 일정 이상의 성적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얘가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우리 집 근처에서만 돌아다니고 옆 동네 조금 먼 데까지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푸는 급의 문제. 그러니까 원래 풀 수 있었던 문제,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 그 다음에 전혀 낯설지 않은 비슷한 문제들만 계속 다루면서 평행 이동을 해서 나는 맨날 익숙하고 풀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풀었었는데 시험을 딱 봤더니 이게 뭐야? 남의 집 같은데? 그런 낯선 느낌에서 아이들이 자기 실력에 비해서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점수가 덜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평 보기 전에 맨날 받았던 교재에 있었던 오답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생판 안 풀어본 처음 본 문제 가지고서도 조금 자기가 공부했던 것보다 약간 많이 말고 약간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도 연습을 해봐야지 아이들이 딱 시험에 들어갔을 때 그 낯선 느낌. 원래 시험은 너무 환경이 급박하고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실력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조금 같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잘못됐으면 짚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성적에 따라서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 특히 수학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가 못 푸는 문제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꼭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충분히 맞출 그렇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만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계속 돌고 그것으로서 만족하면서 끝내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유평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뭐 어렵고 신기한 이런 문제를 풀으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미적이 있다. 수투가 있다. 수투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공부가 됐고 여기까지는 잘한다. 근데 여기만 넘어가면 계속 틀리더라. 그러면 반사적으로 여기만 계속 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시험 전에 한 번쯤은 넘어가서 그걸 맞히든 틀리든 한번 도전해보고 그런 낯선 경험을 한 다음에 시험에 가게 되면 오히려 조금 그렇죠.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수학은 급이 바뀌지 않으면은 점수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계속 수학 공부가 평행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수학이 일정 정도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급이 바뀔 때 한 두세 문제가 동시에 점수가 올라갈 때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계속 기어 올라가다가 똑 떨어지고 다시 기어 올라가다가 똑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건 거죠. 그러다 올라가는 건데 나는 이런 문제까지는 못 풀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하고 딱 선언을 해버리면 이 선을 절대 넘어가지 않는 공부를 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평도 그걸 넘는 계기가 돼야 되고, 실제로 육평은 본인들이 봤던 것보다는 조금 낯선 문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낯선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맨날 여태까지 풀었던 뭐 어삼시사나 기출만 그런 것들 말고 그냥 생판 낯선 문제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탐구는 재학생들 사이에서의 편차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학생들 중에 탐구 잘하는 학생들은 진짜 재수생보다 더 잘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2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하면서 한번 제대로 닦아놓고 3학년에서 위에 또 급을 올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탐구 같은 경우는 재수생이 더 잘한다고 한다면은 그 이유는 웬만큼 해갖고서는 수능날 버텨나지 못한다는 그 경험에 근거하여 조금 초반부터 조금 긴장감을 갖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잘하는 것 같고,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내신을 좀 챙겼던 친구들은 그걸 기반으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학생들 중에, 이거 왜 안 들어오지? 학생들 중에 6월까지 개념을 완벽하게 끝내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짓을 해서든지 6평 때까지 개념을 한번 보고 내가 시험을 보겠다라는 느낌으로 인강 뺑뺑이 막 돌리고 지 혼자 급하게 보더라도 그거 절대로 점수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부분 진도라도 끝내라는 거죠. 예, 부분 진도라도. 그러면은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6평 전까지 개념서하고 그 다음에 기출. 근데 기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늘 강조하는 거는 기출은 혼자는 나중에 연습을 해야 되지만은 초반에 적응할 때는 선생님들의 기출 접근 방식을 봐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그 다음 거기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러니까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일부 지식을 가지고 뻥 튀겨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이 구석구석을 다 보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친구들은 마음이 바쁘더라도 개념 대충 끝내지 말고 개념하고 기출 강의를 갖다가 묶어서 가든지 개념하고 기출 교재를 같이 묶어가는 거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기출 문제 풀면서 내가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답이 아닌 것 같아, 얘 답을 골랐는데 하면 그 부분이 개념이 펑크 나는 거잖아. 그럼 다시 개념서로 가보고 계속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특도 마찬가지죠. 올해 수특은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이제 막 너무 어렵다 말도 많고 그러니까는 저는 수특은 문제도 되게 중요한데 왼쪽에 개념 파트도 되게 중요해서 그냥 백지복습처럼 활용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권을 가지고 완벽하게 개념, 서로 보완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반복하는 연습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런 연습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그냥 후루룩 갈 생각하지 말고 이번 시험 범위까지는
나는 몇 단원까지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문제 다 풀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번에는 B킬러 빼놓고 B킬러 파트까지만 확보를 해서 점수를 하겠다. 이런 식의 조금 논리적인 접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2점이고 똑같은 3점이기 때문에 그 B킬러에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점수 확보라는 측면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지금 시험의 기조를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사과탐 비율 쭉 다 그러니까 등급 알려드리면서 그 점수대 애들이 몇 프로나 있는지도 다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도 사실은 작년에 사회문화 같은 과목이나 그 다음에 과탐에서도 여러 과목들 같은 경우는 시간 안에 다 푸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과탐 과목들 같은 경우는 원점수 45점도 100분위가 99가 나오는 경우의 시험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에서 표풀이,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에서 어떤 사상 파트, 유전, 역학, 양적 관계 이런 킬러를 못 풀어서 탐구를 1등급을 못 받을 거라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죠. 걔네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6평을 보고 났더니 제가 꼭 해보라는 게 M사가 됐든 우리가 됐든 오답률 있잖아요. 오답률이 낮았는데 내가 틀렸던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문제가 쉬운 것도 틀리고 기본도 틀리고 실수해서 틀리고 헷갈려서 틀리고 어려워서 틀리고 틀린 이유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6평을 딱 봐봤더니 엄마 나는 딱 어려운 것만 틀렸어. 내가 아직 공부가 안 됐던 부분만 틀렸어 라고 한다면 그 단원과 그 유형을 문제 중심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애들이 개념을 몰라서 틀린 거는 아주 쉽게 생각하거든요. 개념하면 돼요. 근데 하반기 넘어가면 개념을 계속 챙긴다라는 게 웬만한 배짱 아니면 안 되거든요. 왜? 학원 진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문제풀이 중심으로 공부를 하니까 나도 자꾸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늦지 않았으니까는 지금 이 시기에 개념 부분을 벼락치기 하든 뭘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이번에는 빅킬러 파트를 안 틀리는 거 목적으로 조금 시험에 목표를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그 B킬러 파트 부분을 볼 때 이제 이게 필요한 거고 이거를 이제 좀 중심적으로 좀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학도 그렇고 탐구도 그렇고 앞번호는 무조건 쉽고 뒷번호는 어렵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탐구도 국어나 수학처럼 풀이 순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전년도 기출 있죠. 전년도 기출 가지고 쭉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시험 운영을 하고 어떤 파트가 나왔을 때 조금 넘어가고 이런 거에 대한 대강의 원칙이 정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풀이 원칙 적용 연습이라는 건 사실 B킬러도 B킬러지만은 약간 킬러와 완전 약간 중킬러의 경계에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문화에서 표풀이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연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통계, 지리 같은 거에서 통계 문제, 그다음에 과탐에서 킬러 파트 문제 같은 경우들은 딱 문제를 읽으면 첫 번째 구하라는 게 뭔지 본다. 그 다음 어떤 걸 활용해야 되는지 본다. 그 다음에 문제 있는 조건은 어떤 거를 활용한다, 어떤 순서로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딱 문제를 보면은 첫 번째 작업, 두 번째 작업, 세 번째 작업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나 뭐 해야 되지 하면 절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문제들이 꼭 킬러가 아니더라도 준킬러급에도 섞여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과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준킬러 파트뿐만이 아니라 특히 킬러 같은 경우는 딱 문제를 봤을 때 유저 문제 보면 첫 번째 성상 구분한다. 여자 남자 뭐 한다. 이미 다 해줬거든요.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프리 스텝을 갖다 좀 적어보고 그걸 갖다가 가지고 연습하고 가는 것도 조금 실력에 맞는 점수를 받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